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많은 아파트나 집합건물 소유자분들이 궁금해 주시는 하자 소송 왜 패소가 전혀 없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찰도 많이 하고 또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부터 해서 하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패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 사실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럴 때면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하자 소송은 전혀 패소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로펌에서 소송 비용을 전부 다 대납하면서 처리하게 되는데, 패소하는 사건을 저희가 수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하자소송 패소의 확률이 없다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자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건축물에 하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하자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나 설계 도서 그리고 관계 법령에 제대로 맞게 지어졌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하자 여부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어려운 법률적인 개념을 빼더라도 결국은 하자라는 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찢김이나 탈락이나 들뜸, 예를 들어 타일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벽지가 우글주글하게 해서 제대로 안 붙여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미관상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화장실에 설계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악취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하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능상, 설계 도서상, 관련 법률상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야 하는 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예를 들어 하수구 환풍기 역할을 못한다던가 재현 설비가 그 기능을 못하다던가, 재현 설비가 되어 있어도 그 어떤 특정한 화재나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능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또 미관상 어디나 찍힘이나 탈락이나 타일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 전부 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자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하자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왜 도대체 로펌에서는 패소가 절대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신이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특정한 건물을 짓는 발주를 주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어달라는 설계 도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전제를 할게요. 그리고 그 설계 도서가 관련 법률에도 전부 다 맞는 식으로 100% 다 맞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 건물을 짓는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입주를 시켜야 되는 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생한 시점까지 입주를 시키려고 하다면 또 갑자기 그 해에 폭우가 오거나 해서 공사를 못하거나 할 수 있으면 기간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우선 1차적으로 사람이 이 건물을 짓고 있고요. 2차적으로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재료 수급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 해에 따라 장마 기간이 길어서 공사를 못하는 일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특정한 기간을 맞추기에 급하게 어떤 공사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람이 결국 이걸 짓고 있으니까, 저희가 방수층 집계를 예를 들면 방수층을 균일하게 5cm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5cm로 아무리 균일하게 방수층을 이렇게 깔려고 해도요, 하다 보면 특정한 파트는 4cm가 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천장에 방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방수에 5cm를 깔려면 5cm만 뿌린다고 5cm가 깔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뿌리면 이게 저희가 중력 때문에 방수물질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5cm를 뿌려도, 내지는 10cm를 뿌려도 거기서 안착이 되는 파트는 2, 3cm일 수 있고요. 그게 다 떨어진 걸 한 번 더 제거하고 위에 있는 방수층이 한번 마르고 다시 또 5cm나 10cm를 뿌려서 5cm를 균일하게 방수층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람이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균일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기간을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걸 말렸다 다시 뿌리고 말렸다 다시 뿌리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제가 드린 방식으로 방수층을 만약에 깔아야 된다 하면 비용도 훨씬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10cm 뿌려도 2cm 안착되고 다음 5cm 뿌려도 1cm 안착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5cm 방수를 하기 위한 공사 비용 자체도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자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다 하는 얘기니까 도배장판을 아무리 열심히 잘 깔아도 도배에 대한 부분도 들뜨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어딘가 찍힐 수도 있고 이것도 다 하자거든요. 미관상 하자. 그리고 아무리 예를 들어 조경나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련 법에 그러면 조경나무가 되어 있으면 그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얘도 또 급하게 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예를 들어 소나무 10그루, 참나무 10그루가 있었어야 된다고 하면 얘네가 제대로 살아서 조경의 제척기간인 2년, 3년을 지난 시점까지 살아있어야 하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아파트, 분양 아파트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나무의 원래 성격이기도 하죠. 그 나무가 그 땅에서 식재가 잘 되어서 100% 모든 나무가 안착해서 잘 자란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하자는 없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하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전용 부분, 공용 부분 해서 못해도 목록이 100개 이상 들어갑니다. 100개 이상, 200개, 300개 되는 목록에 그 어떤 부분도 각 동호수 그리고 공용 부분, 전용 부분에 설계 도서대로 관련 법률대로 그대로 균일하게 아무런 하자 없이 지어지는 아파트가 오히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자 소송을 처리하면서 말하는 하자라는 건 많은 일반 이제 소유자들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무슨 뭐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기울어져 있다거나 정도의 하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하자는 정말 10년차 제일 중요한 외벽의 어떤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오히려 부분이고 저희가 하자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하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인간이시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부분 그리고 미관상 좀 좋지 못한 부분은 전부 다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할 때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패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로펌이나 진단회사와 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하자는 언제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하자의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련 계약서나 관련 법률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그 시공되어 있는 상태나 그런 부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게 이 현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설계도서를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기술이 있는 진단회사에서 진단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새로운 추가 자료가 나오거나 해서 청구 취지를 확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로펌에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로펌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단지에 대한 사안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끼리 또 이제 대표 변호사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변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오늘은 왜 하자 소송이 패소가 할 수 없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